이번 시간에는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이 일어나기 위해선 둘 다 촉진시켜주는 어떤 림프구가 필요한데 그 녀석 이름이 보조 T 림프구예요. 영어로는 헬퍼 T셀이라고 부르고요. 보조 T 림프구가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을 일으키기 위해 첫 번째 하는 일은 항원, 나쁜 놈이 누군지를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정리를 해놨어요. 1번, 대식세포가 일단 나쁜 녀석이 들어오면 이렇게 상처가 나서 나쁜 녀석이 들어오면 그러면 요 나쁜 녀석에는 뭐가 달려있냐 하면 이렇게 세모난 항원, 네모난 항원, 동그란 항원이 있는데 이 대식세포가 이 항원을 잡아먹어요. 얘를 잡아먹고 나면 그러면 여기 이제 항원이 붙어있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잡아먹은 다음에 얘를 분해한다고요. 그리고 그 조각을 이렇게 표면에다가 이렇게 나 세모난 거 잡아먹었어 라고 이렇게 제시해줘요. 세포 표면을 제시하고 보조 T 림프가 이제 나타납니다. 보조 T 림프가 와서 여기 대식세포의 표면의 항원을 인식하여 결합해서 얘가 요렇게 생긴 녀석이 들어왔군 이렇게 모양을 인식하게 된 거 얘를 어떻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활성화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 T 림프가 대식세포의 표면을 인식해서 활성화된다. 그리고 나서 이 활성화된 요 보조 T 림프구는 활성화된 보조 T 림프구는 세포 독성 T 림프구 하고 B 림프구를 세포 독성 T 림프구와 B 림프구한테 가서 이 모양을 일러준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게 이제 보조 T 림프구의 항원 인식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을 이제 그림으로 크게 정리를 해놨어요. 왼쪽 그림에 보니까 글씨가 좀 작죠? 대식세포가 항원을 잡아먹은 후 항원 조각을 표면에 제시한다. 아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항원을 잡아먹고 분해해서 표면에 제시하면 누가 보조 T 림프구. 자, 세포도 종류부터 봅시다. 대식세포, 보조 T 림프구. 요 순서죠. 보조 T 림프가 항원 조각을 인식한 후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정보를 전달해 준다고요? 세포 독성 T 림프구와 B 림프구한테 각각 전달해 준다고요. 그러면 세포 독성 T 림프구는 감염된 세포, 요 항원이 들어와서 내 세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감염된 거예요. 이렇게 감염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세포가 지금 감염이 돼서 내가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감염된 세포를 고치는 게 아니라 감염된 세포 자체를 림포카인이라는 물질을 분비해서 얘를 죽여버려요. 세포 자체를 죽인다고. 자, 보세요. 세포를 공격해서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성 면역이라고 불러요? 세포성 면역이라고 불러요.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세포성 면역의 주인공이 되는 세포는 누구요? 세포 독성 T 림프구.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B 림프구, 보조 T 림프구는 B 림프구도 활성화시키는데 그럼 B 림프구는 처음에 뭐 하냐면 분열합니다. 세포 분열을 해요. 그래서 B 림프구 하나가 B 림프구, B 림프구, B 림프구, B 림프구, B 림프구, B 림프구 이렇게 막 분열을 해요. 그러다가 얘가 기능을 갖추게 되는데 기능을 갖추는 걸 우리가 분화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뭐로 분화하게 되냐면 다 똑같은 B 림프구였는데 이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라는 걸로 나누어져서 분화, 기능을 따로따로 갖게 되고 이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들어서 이 항체로 항원에 있는 모양과 똑같은 항체를 만들어서 항원과 결합해서 항원이 붙어있는 병원체를 죽이는 거죠. 다시 항체가 같은 모양의 항원을 가지고 있는 병원체를 죽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항체로 방어하는 거. 그걸 뭐라고 불러요? 체액성 면역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 둘 다 1차 방어예요? 2차 방어예요? 갑자기? 그죠? 1차 방어, 2차 방어. 2차 방어가 뭐라고요? 특이적 방어작용. 특이적. 그러면 세포성 면역, 감염된 세포, 특정 항원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야 되니까 특이적이죠.
그 다음에 체액성 면역은요. 항체가 특정 항원과만 결합하니까 또 특이적이죠. 그래서 둘 다 2차 방어작용에 들어가요. 또는 특이적 방어작용에 들어가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B림프구가 나중에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하고 형질세포가 항체를 생성하고요. 기억세포는 가만히 기억하고 있다가 이렇게 생긴 항원이었지 라고 기억하고 있다가 그림 잘 보시면 기억세포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항체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항원이 들어오면 여기 기억세포에 있는 항체에 이렇게 딱 결합하게 된다고요. 그럼 기억세포가 나중에 와 해가지고 재빨리 항체를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 거. 그게 이제 나중에 배울 2차 면역 과정이에요. 일단 지금은 세포성 면역. 누가 주인공? 세포 독성 T림프구. 그래서 감염된 세포를 독성 T림프구가 죽이는 거. 세포가 세포를 죽이는 거. 체액성 면역, 항체를 이용한 방어작용. 되겠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그림으로 하나 정리해봤어요. 항원이 들어왔어요. 항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항원이 침입했더니 요 침입한 걸 백혈구가 잡아먹고 분해해서 보조티를 활성화시키죠. 그러면 보조티를 활성화시키면 보조티림프가 누구를? 독성 T림프구와 B림프구를 활성화시켜서 독성 T림프구가 공격! 감염된 세포와 암세포를 공격해서 죽이게 되고 그 다음에 보조 T림프구와 B림프구가 활성화시키면 B림프구가 다시 막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얘가 죽이게 되는데 그런데 나중에 같은 학원이 다시 침입하면 다시 즉시 반응할 수 있는 기억세포를 또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체액성 면역, 이쪽은 세포성 면역. 그림이 좀 복잡하죠? 자, 말로 이제 정리해 볼게요. 글로 정리합시다. 세포성 면역이란 활성화된 보조 T림프구가 세포독성 T림프구를 활성화시키고요. 활성화된 세포독성 T림프구가 활성화되면 그러면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공격해요.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고치는 게 아니라 직접 공격해서 세포를 파괴해버리는 거. 그걸 우리가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고 세포가 세포를 죽이니까 체액성 면역이란 활성화된 보조 T림프구가 B림프구를 자극해서 B림프구가 증식한 뒤에 형질세포와 기억세포 분화하고 제일 중요한 말 B림프구보다 더 중요한 건 항체예요. 항체로 방어하는 작용. 그걸 우리가 체액성 면역이라고 하는데 기억세포는 항원의 특성을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또 2차 면역을 대비하게 되고 항체와 결합한 항원은 못 움직이죠. 못 움직이고 응집돼서 침전되고 나면 백혈구의 식세포 작용으로 제거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